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연한 사건으로 큰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큰 변화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요한 산골짜기,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고즈넉한 한옥이 자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처마 끝을 비추면 고해심은 정갈한 한복으로 갈아입고 뜰에 나와 차를 마셨죠. 83세 고해심은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또 아침이 밝았네. 해심은 티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고인이 된 남편과의 사진이 첫 장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은행 회장이었던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자식이 없었던 해심에게 남은 건 5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과 깊은 고독뿐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계세요? 해심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정원 가꾸기, 차 마시기, 책 읽기. 유일한 낙은 매달 25일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3천만 원을 별빛 보육원에 이체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았어요. 해심은 스마트폰을 켜고 은행 앱에 접속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같은 메시지만 반복됐죠. 해심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시로 나가는 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간 게 언제였더라. 남편 장례식 이후로는 거의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네. 해심은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회색 투피스에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산길을 따라 내려가 마을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2시간 만에 도착한 도시는 변해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은행에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해심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늦게 와도 먼저 불려갔어요. 낡은 옷차림의 노인은 눈에 띄지 않는 듯했죠. 342번 고객님.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해심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무표정하게 쳐다봤어요. 무슨 용건이신가요?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앱에서 오류가 나서요. 직원은 해심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3천만 원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분명 농담으로 들렸나 봅니다. 얼마나 찾으실 건데요? 해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 해심의 뒤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한테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해심이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약간 낡아 보였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분은 은행 고객이세요.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떡해요? 젊은 여성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행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해심에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심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도와준 젊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하게 빛났어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별 말씀을요. 어르신들이 이런 대우 받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서요. 은행 직원이 해심의 통장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일변했어요. 500억이 넘는 잔고를 보고 그는 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죠. 고해심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여기서 해결해 주세요. 보육원에 후원금만 보내면 됩니다. 업무를 마치고 은행을 나서는데 아까 그 젊은 여성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해심이 다가가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해심은 그녀 옆에 앉았어요. 갑자기 그녀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죠. 이름이 뭐예요? 이수진입니다. 이수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수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해심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가방에서 약봉지가 살짝 보였어요. 심장판막증 치료제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죠. 아가씨, 혹시 아픈가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장판막증이에요. 수술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3천만 원 정도요. 대출 상담받으러 왔다가
혜심은 방금 자신이 송금한 금액과 같다는 사실에 이상한 인연을 느꼈어요. 수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성인이 되면서 후원금도 끊기고 알바로 겨우 살아가는데 이런 병까지 걸리니 혜심의 눈이 커졌어요. 보육원. 그리고 그 익숙한 이름. 혹시 별빛 보육원 출신인가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매달 그곳에 후원금을 보내거든요.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고혜심 할머니세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심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수진의 얼굴이 갑자기 친숙하게 다가왔죠. 12살 때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수진은 지갑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혜심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수진아, 내가 꿈꾸는 세상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 너의 미래를 응원한다. 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후원했던 아이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더구나 그 아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니.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8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온 후 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 심장 문제가 발견됐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지금은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혜심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남은 생애, 그리고 의미 있는 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심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지막 유산은 너희들에게 쓰겠다. 혜심의 말에 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혜심은 단호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80셋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동안 돈을 모으기만 했지 진정으로 의미 있게 쓰지 못했단다. 카페의 창가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혜심은 자신의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죠.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호 종료 아동.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혜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할머니, 그건 정말 놀라운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혜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는 쓸 일이 없어. 5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지만 누구에게 물려줄 자식도 없고 이제야 제대로 된 쓸모를 찾은 것 같구나. 그날 밤 혜심은 오랜만에 도시의 호텔에 묵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10년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산골에 숨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느낀 공허함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심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단 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했어요. 고객님, 재단을 설립하시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구성부터 운영 방침까지. 혜심은 간결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세요. 재단의 이름은 새날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예요.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혜심은 계속해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 적응, 주거, 교육, 의료까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혜심의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산의 90%를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혜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내게는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에요. 회의를 마치고 나온 혜심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시간 있니? 너와 상의할 것이 있어.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심은 재단 설립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재단의 운영을 맡아주었으면 해. 수진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20대일 뿐이고. 혜심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니? 너는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어.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병은 그것부터 해결하자. 내 수술비는 내가 책임질게. 건강해진 다음에 함께 시작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났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해심은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나의 진짜 가족은 너희들이었구나. 해심의 마음속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남은 인생은 새로운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었어요. 이틀 후 해심은 수진과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수진의 심장판막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수술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적지 않고 회복 기간도 필요하죠. 해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수진은 해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해심은 부드럽게 웃으며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획한 재단,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수술 날짜는 다음 주로 잡혔어요. 그동안 해심은 변호사와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랜 시간 산에 묻혀 살았던 그녀는 이제 매일 바쁘게 도시를 오가며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수술 당일 해심은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6시간의 대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을 때 해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 과정만 잘 지나면 됩니다. 해심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마치 자신의 손녀가 수술을 받은 것처럼 가슴이 벅찼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해심은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수진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다음 몇 주 동안 해심은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수진의 회복을 지켜보는 동안 해심은 재단 설립을 위한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가져와 수진의 병실에서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5명 정도의 아이들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각자에게 맞는 교육과 심리치료,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까지. 수진은 점점 건강을 되찾으며 해심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선순환 구조요. 해심은 수진의 제안에 눈을 빛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겠네. 한 달 후 수진은 퇴원했습니다. 해심은 수진이 회복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더욱 긴밀하게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줬으면 해. 나는 나이가 많아 오래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할머니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해심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진을 안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의미로 충만해졌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재단 설립식 날 해심은 오랜만에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어요. 작은 행사장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별빛 보육원의 원장님도 참석했죠. 오늘 새날 재단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이 재단은 보호 종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녀는 수진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저 역시 보호 종류 아동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혜심 할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전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해심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예요. 새날 재단 설립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였지만 곧 대형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83세 노인 500억 재산을 보육원 출신 20대에게 맡겨.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심은 신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오해받을 줄 알았어. 수지는 혜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갖가지 추측과 의혹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을 속인 젊은이의 사기극 아니냐? 치매 걸린 할머니를 이용한 것 아닌가? 돈만 챙기고 도망가면 어쩌나? 혜심은 이런 댓글들에 상처받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세상의 시선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혜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수진아, 인터뷰 요청이 왔다며? 이제 응하자.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혜심을 바라봤어요. 정말이요?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신다고요? 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해만 커질 뿐이야. 내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다음 날 대형 방송국의 카메라 앞에 선 혜심은 놀랍도록 당당했어요. 70년 넘게 살아온 지혜가 그녀의 눈빛에서 빛났습니다. 왜 그렇게 큰 재산을 낯선 젊은이에게 맡기셨나요? 진행자의 질문에 혜심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내가 후원해온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은 우리 재단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기를 당하실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혜심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83년을 살아왔지만 아직 정신은 맑답니다. 실수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혜심은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심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내 인생이 쓸모 있었단 걸 이 아이들이 증명해 줄 겁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혜심의 말을 퍼뜨렸고 갑자기 재단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인터뷰 이후 혜심과 수지는 함께 별빛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혜심을 보자 반갑게 달려왔어요. 혜심 할머니야.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혜심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기쁨을 느꼈어요. 원장실에서 수진과 혜심은 재단의 첫 번째 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보호 종료를 앞둔 3명의 아이들을 선발하여 대학 진학과 주거 안정, 심리치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원장님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수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혜심은 창밖으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제야 내 돈이 제대로 쓰이는 것 같구나. 그날 저녁 혜심의 인터뷰를 본 한 기업 회장이 재단에 연락해왔습니다. 저희도 보호 종료 아동 지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혜심과 수지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혜심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봄이 오고 새날 재단은 첫 장학생 선발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보육시설에서 18살이 되어 자립을 앞둔 청소년들의 지원서가 도착했어요. 수지는 매일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제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혜심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이 우리 재단의 가장 큰 힘이란다. 최종 선발된 3명의 청년들.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17살 지수, 자동차 정비사가 꿈인 18살 민호, 간호사를 목표로 하는 18살은 지. 이들은 각자 다른 꿈을 갖고 있었지만 모두 보육시설에서 자라 독립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날, 세 청년은 긴장된 표정으로 재단 사무실을 찾았어요. 수진이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해요. 이곳은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곳이에요. 혜심도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풀어졌습니다. 세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미대에 가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재료비도 많이 드는데.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비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민호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수지는 그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첫 지원 프로그램은 주거 마이너스 심리 마이너스 교육의 세 축으로 구성되었어요. 먼저 새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제공되었습니다. 대학 근처의 원룸은 그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이제 집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은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적어도 3년 동안은 주거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주거 안정과 함께 시작된 것은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 상담사와 만나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의 짐을 풀어갔어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다려져요. 민호가 상담을 3번째 마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교육 지원도 본격화되었어요. 지수는 미술학원에 등록했고 민호는 자격증 학원을, 은지는 간호학과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청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눈빛에 자신감이 생겼고 웃음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혜심은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수지나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단의 소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청년들의 성장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보육원 출신인데 좋은 일 하시네요. 후원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혜심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다니. 수지는 기쁜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힘이에요, 할머니. 이제 여러 기업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곳도 있고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곳도 있어요. 가을 민호는 자동차 정비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고 지수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은지는 간호학과 면접을 준비하며 자신감을 키워갔어요. 혜심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새 청년의 성장 기록을 담은 앨범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내 남은 시간이 이렇게 의미 있게 채워질 줄은 몰랐구나. 수지는 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10명의 청년을 선발하려고 해요. 혜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한 명 한 명이 변화하면 세상도 조금씩 바뀌는 거야. 겨울이 오고 혜심은 서울 근교의 별빛 보육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났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기 때문이죠. 혜심 할머니가 오셨다. 보육원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 혜심을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혜심을 진정한 할머니처럼 대했어요. 오늘은 무슨 요리할 거예요? 8살 지민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혜심은 미소 지으며 큰 장바구니를 들어보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떡국을 끓여볼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혜심은 주방으로 향했고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작은 손으로 재료를 씻고 떡을 자르고 달걀을 푸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10살 수호가 물었어요. 혜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하는구나. 너는 요리사가 될 소질이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주방은 혜심에게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었어요. 산골에서 홀로 보내던 시간들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요리가 끝나고 다 함께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며 혜심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 옛적에 산 너머 마을에 살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아주 외로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은 혜심의 이야기에 푹 빠져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진짜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보육원을 나서는 혜심에게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혜심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에게는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어요. 혜심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봄이 되자 혜심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추와 토마토 모종을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어요. 씨앗 하나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다시 씨앗이 나와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란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씨앗 같은 거예요? 혜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들은 가장 소중한 씨앗이야. 지금은 작지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야. 수진도 종종 혜심과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더 큰 아이들에게 장래 진로와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든 포기하지 말아요. 저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 지금 여기 있어요. 16세 미나가 물었습니다. 언니, 나중에 우리도 수진 언니처럼 재단에서 일할 수 있어요? 수진은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우리 재단의 미래야. 여름이 되었을 때 혜심은 보육원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형 버스 2대에 아이들을 나눠 태우고 동해안으로 향했어요. 바다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혜심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혜심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500억도 좋지만 너희들과 있는 이 시간이 제일 값진 선물이란다. 모닥불을 피우고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밤을 보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혜심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나의 꿈은 너희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습도 보고 싶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혜심은 보육원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책들과 새로 구입한 아동 도서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어요. 책 속에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담겨 있단다. 여기서 많은 꿈을 만나길 바라.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 혜심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심 할머니의 책방이라 불리는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작은 소녀가 혜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혜심은 소녀를 안아주었어요. 너는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걸 잊지 마. 1년이 지나고 새날 재단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처음 3명의 청년으로 시작했던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20명의 보호종료 청년들에게 확대되었어요. 첫 장학생이었던 지수, 민호, 은지는 각자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지수가 입학 통지서를 들고 혜심을 찾아왔어요. 혜심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딘 거야. 민호는 자동차 회사 인턴십을 시작했고 은지는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첫 학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들의 성장 이야기는 다른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이제 도시 중심가의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어요. 수지는 10명의 직원들과 함께 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심리 상담, 취업 연계까지. 보호 종료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혜심은 재단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혜심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어요. 혜심 할머니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죠. 어느 날 혜심은 수진과 함께 별빛 보육원의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희망의 날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보육원 아이들과 보호종료,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는 작년에 보육원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지만 새날 재단 덕분에 지금은 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21살 준영의 이야기에 보육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선배의 성공 사례가 가장 강력한 희망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혜심은 수진과 함께 보육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어요. 수진아, 이제 난 정말 행복하단다. 수진은 혜심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았고요. 혜심은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평생 돈을 모으고 지켰던 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돈만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수지는 혜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두려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새날 재단도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모든 선택이 지금 우리를 여기로 이끈 거예요. 2달 후 새날 재단은 창립 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청년들, 협력 기업들,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해심은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1년 전 나는 단지 내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재단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답니다.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수진이 무대에 올라 해심의 옆에 섰어요. 곧이어 지수, 민호, 은지와 다른 청년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까지. 무대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수진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새날 재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해심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빛 속에서 그녀는 사랑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이 이제는 따뜻한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 그리고 해심이 함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기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란다. 그날 밤 해심은 오랜만에 산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드디어 찾았어요. 우리 돈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내 삶의 의미도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해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았어요.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과 함께여서. 해심은 누구보다 따뜻한 오늘을 살고 있었다. 해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수많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푸른 새싹들은 언젠가 울창한 숲을 이루어 더 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